자, 상처는 스승이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본문을 읽기 전에 갈래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 갈래는 현대시고요. 그런데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미고, 자유시고요. 형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내용 기준으로 할 때. 서정시라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을 보거나 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또는 자기가 처한 어떤 현실의 상황에서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시로 표현하는 걸 서정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정시가 아닌 시에는 서사시, 극시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에 달리는 이러하고 성격은 서정적이에요. 서정시니까 성찰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성찰적이 뭐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나에게 상처는 나를 자라게 한, 성장하게 한 스승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를 성숙하게 한, 성장하게 한 스승이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썼어. 그러면 자기 삶을 돌아봤으니까 성찰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지적이다 이렇게 되는데, 의지라는 건 사실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지적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처는 부정적이죠.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그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해 간다면 뭔가 이겨내는 과정이 있으니까 의지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이다라고 하면 빗대어 드러내는 것이죠. 비유적이고요. 제재는 절벽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와 풀을 제재를 해서 시를 썼다고 보여줍니다. 물론 이 시에서 다루는 것은 상처에 대한 얘기니까 삶과 상처를 제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는 상처를 수용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거고요. 특징은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명령이나 청유, 의문문이 사용하게 되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청자가 드러나면 대화치가 되죠. 대화치는 결국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구별을 좀 해놓고, 물론 이 둘이 구별 없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제 평가원에서는 청자가 드러나면 대화체라고 하고, 청자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의나는 비유의 한 종류죠. 비유의 은유, 지규, 의, 화류, 대유, 풍유가 있습니다. 명령형 어조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본문을 보면 상처는 스승이다 이렇게 되네요. 일단 이 표현 자체가 비유적이죠. 상처는 스승이다 라는 표현이 은유적 표현이죠.
그렇죠? A는 B.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은 나를 자라게 하는, 나를 성장하게 하는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명령어사라고 있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잘 보면 절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절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쓰입니다. 왜냐하면 절벽이라고 하면 뭔가 위태로움을 뜻하거든요. 위태로움, 위험한 이런 뜻이죠. 또 척박한 뜻입니다. 정말 뭔가가 자라기 힘든 척박한 상황이죠. 이 절벽 위에, 이 척박하고 위태로운 곳에 뿌리를 내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지적 태도도 드러나죠. 뿌리가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그랬거든요. 자, 뿌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뿌리를 통해 나무가 생장하니까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 쉽고 편한 곳이 아니라 힘들고 거친 곳으로 내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나무는 그 뿌리가 있는 곳으로 잎을 떨구는데 의지를 지닌 존재를 표현했죠. 의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떨군다에 니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형 선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잎은 썩어서 뿌리 끝에 닿는다. 근데 닿는다 할 때 는도 똑같죠. 자, 잎은 썩어요. 썩어서 뿌리에 닿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잎이 썩는다는 것은 그것이 거름이 되는 것이죠. 거름이 돼서 뿌리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잎은 희생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썩어서 뿌리를 기릅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잎은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죠.
나무가 자기가 애써 키운 잎을 떨어뜨려 보내는 것. 이게 나무에게는 상처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무가 잎과 이별하는 것일 수도 있죠. 누군가의 이별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상처는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썩어서 다시 뿌리의 영양분으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생각해봐. 얘기하니 최근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해볼게. 그 상처를 준 사람은 너가 소중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는 상처로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상처는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고? 자양분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나무가 잎을 떨어뜨렸어. 잎이 떨어지는 것이 상처라고 해볼게. 그럼 그 잎은 그냥 날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향해 떨어지는 거야. 왜? 뿌리에 썩어서 다 닿아서 영양분이 되니까. 이해되니?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오니 보라 명령형이야. 자,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절벽. 아, 정말 고통스럽고 척박한 현실. 그게 나를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뿌리를 절벽 위에 내려라. 편한 곳에서 살지 말고 힘들고 거친 곳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힘들고 거친 곳에서 살다 보면 상처가 생길 것인데 그 상처가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자라게 할 것이다 이거죠. 정말 쉽고 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노란 애기 똥풀이, 노란 색채어죠? 시각적 이미지고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의인하게 있죠? 똥을 누고 있다. 애기 똥풀이 똥을 누고 있다. 근데 이게 더럽지가 않고 귀여워. 그렇지 않냐? 애기 똥풀이 똥을 누고 있다. 더러워 귀여워. 귀여운 느낌이 있어. 이 풀의 이름 자체가 애기 똥풀이잖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아기가 똥을 쌌어. 기저귀 딱 보면서 되게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쌌어 하면서 아이고 이쁘게도 쌌네 할 수도 있지 않았지? 꼭 더러운 게 아니라 선생님 강아지 키우잖아. 강아지 키우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강아지가 똥 누라고 깔아놓은 배변 패드에 똥 싸는 거 얼마나 이쁜데. 똥이 막 이상하게 막 묽은 똥이 나와가지고 막 질질 흐르는 똥 막 싸놓잖아. 한편으로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닦는데도 힘들지만 더 슬픈 거 뭐냐면 애가 아플까봐 더 슬프단 말이야. 자 봐봐, 나도 그 옆에 가서 똥을 누겨 웃음을 나는데, 자 뭐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봐봐, 여기서 똥은 무슨 의미를 쓰여? 더 어디에 다음 뿌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웃는다라는 표현이야. 자, 이 표현을 좀 잘 봐둬야 되는데, 이 절벽이 척박하고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척박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알았지? 척박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뭐가 있다?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거지.
기쁨과 평화가 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서로 위로와 위안을 하고 있는 거야. 웃으면서 나누잖아. 웃음을 나눈다. 이 웃음을 나누는 것 위로와 위안이 되겠다.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그랬거든. 자, 내가 똥을 왜 싸? 너의 뿌리가 되려. 그렇지? 네가 똥을 왜 싸? 나의 뿌리가 되려고. 알았지? 이런 거죠. 자, 안지료 선생님이 나영이한테 똥을 쌌어. 왜? 나영이가 성장하라고. 그렇지? 나영이가 안지료한테 똥을 쌌어. 왜? 안지료는 성장하라고. 나 예를 들어볼게. 무슨 개소리야 있을 거야. 나영이가 막 질문을 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은 질문. 진짜 똥을 내질러 싸는 거지. 그럼. 근데 안지료 쌤이 그래서 나영이를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노력해.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학생을 이해시키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지. 그치? 내가 나영이한테 똥을 쌀 때 있어. 예를 들면 나영이한테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야. 병신 새끼야 이런 것도 몰라도 막 그러면 진짜 막 똥을 싼 거지. 근데 나영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아 요즘 진짜 너무 싫어 이러면서 막. 그런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가지고 혼자 공부를 막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성장했어. 나중에 내가 복수하리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선생님이 엄마가 부탁 하도 해가지고 미술하러 다녔는데 과외 해준 적 있거든. 와 근데 진짜 너무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외하다가 이거야. 넌 대가리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서 내가 야 멍청이도 분수가 있어야지 정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선생님한테 과외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래서 막 고맙다 감사하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그때 이제 그리고 갔어. 가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뭐 다시 문자가 와가지고 죄송해요 막 해가지고 다시 과외를 했는데 걔가 미대에 갔다면 이화여대 미대에. 근데 쌤이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미대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 그래서 걔가 선생님 미대 준비했어요. 자기가 좀 도와주겠대. 그래서 와가지고 막 이걸 뭐 붓으로 이렇게 그 연필로 두께 달리 해가면서 선 긋는 거 막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컵십에 가가지고 그래서 막 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했더니 선생님 병신이에요? 갑자기 나한테 막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머리에 뭐가 들었어요? 갑자기 나한테 막 그러더니 내가 듣다 보니까 내가 걔한테 했던 말을 하더라고. 와 진짜 걔는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계속 담고 살아왔어. 그래서 기회가 온 거지. 자,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아.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지? 자신이 십자가 못 박힌 상처를 가지고 그렇지? 인류를 뭐였어? 구원했잖아. 예수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처를 통해 인류를 구원했잖아. 이걸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 희생적 사랑. 그러니까 이 시인은 사람이 상처를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을 예수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상처를 통해 인류에게 희생을 통해 사랑으로 인류를 성장시킨 것과 동일한 것을 보고 표현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상처에서 흐른 피가 뭐냐면 희생적 사랑이야. 희생적 사랑이 뿌리를 적시는 건 뭐였냐면 너를 성장시킨다, 자라게 한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적신다 라는 것이 여전히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됐니? 약간 담담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상처는 스승이다 라고 하는 누구의 시입니까? 우리 호승이 오빠의 시를 다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